자, POC입니다. 자, POC 구성합니다. 자,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문제 해결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죠. 프루브 오브 컨셉이니까 컨셉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하는 단계.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제품 사전 검증하고 도입 위험 완화하고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필요해서 진행을 합니다. 절차 중요하죠? 계획,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POC 요청하고 수행합니다. 또 결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 도입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 유형에는 사전 인터뷰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일 때, 시나리오 기반 중간 규모일 때, 3자 검증 기반 소규모 프로젝트일 때, JAD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또는 디벨로프먼트, 반복적 응용 협동 개발, 1년의 협동적 워크샵, 1년의 워크샵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개발에 클라이언트나 최종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반복론입니다. 워크샵을 통해서 사용자나 설계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고객이 함께 설계하고 개발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JAD 참여자는 팩설리레이터, 촉진자, 어널리시스트, 분석자,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절차는 프로젝트 정의, 사용자 요구 조사, JAD 세션을 준비하고 JAD 세션 실행, 그리고 종료, 랩이 있죠. 랩업 미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 오픈소스 도입 전략 및 전환 절차. 도입 전략은 이런 템플릿으로 가져가면 좋죠. 그래서 소스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서 시사점으로는 운영체제, 웹, 패키지 솔루션의 전방위 오픈소스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결합한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활용 측면, 활용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용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경험 의한 필수 기능을 추출하고 오픈소스의 생태계를 학습한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벤더 유즈보스에 있는 인력, 지원 인력을 활용하고 솔루션 중심의 운영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솔루션 개발에 활용하고 솔루션 핵심 기능을 구현하고 서비스를 추가하며 오픈소스 참여를 통한 방향성을 설립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는 내재화를 통한 자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오픈소스 관리 및 운용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전환 절차는 전환 기획 단계,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노출하고 전환을 수행하는 단계, 오픈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운영 및 통제 단계, 전환 후 비즈니스 운영 및 통제합니다. 전 과정을 지속적 수행에 따른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AOP, Aspect Oriented Software Programming, 핵심 관심사, 코어 컨선, 관심사에 대한 관점과 횡단 관심사, 크로스 커팅 컨선에 대한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분해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핵심 관심사, 횡단 관심사, 그리고 이걸로 프로그램을 분해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기법.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컨선, 포인트 컷, 그리고 크로스 커팅 컨선, 여기에 대한 리빙, 요거를 두 개를 묶어서 포인트 커트와 크로스 커팅 컨선을 묶어서 에스펙트, 요걸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 그림 잘 가져가시고 주요소는 조인트 포인트, 어드바이스, 포인트 컷, 리빙, 에스펙트, FDD, 소프트웨어 개발을 상품이나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반복하고 증분하여 개발하는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기능 단위로 반복 증분. 특징은 짧은 반복 주기 2주 정도, 단계별 품질을 강조하고 빈번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유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기능 목록을 도출하고 기능 구축 계획하고 기능 설계, 기능 구축으로 추진합니다. 하족, 경험 기반 정성적 위험 식별 방법이죠. 중요한 토픽입니다. 어,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정 변수와 가이드워드
가이드워드의 조합을 통해 이탈의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이 공정 변수와 가이드워드의 조합을 통해 안전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고 귀납적이고 바텀업 방식입니다. 절차로는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팀을 구성하고 예비조사, 토론 및 검토, 결과를 기록합니다. 유형에는 프로세스 하족, 휴먼 하족, 프로시저 하족, 소프트웨어 하족. 평가 방식은 이탈, 디비에이션, 사람 에러나 장비 오류, 외부 요인을 추출하고 공정 변수, 프로세스 파라메타, 특정 변수, 일반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워드는 없음, 증가, 감소, 반대, 부가, 부분, 기타. 가이드 워드, 없음, 증가, 감소, 반대, 부가, 부분, 기타. 자, 적용 시기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능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스펙을 만들 때 FME를 해서 FME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테스트 단계에 반영을 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단계와 함께 하접을 수행해서 FT를 반영을 해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디스크션에서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런 그림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FMEA는 귀납적으로 추론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영향들까지 귀납적으로 추론해 가는 거고, FTA는 알려진 영향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원인을 찾아가는 연역적 추론.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하면 탐색적으로 출발하면 하족.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가능한 영향도까지 가면 STPA. 요까지 요 그림 방향까지 가져갑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를 수집, 분석, 예산 수립, 비용 산정, 요구사항 돌출 등 필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22조. 그래서 운영 방식은 데이터를 제출하고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보면 각각 공공기관, 발주기관, 그리고 유사 DB에서 실적 정보, 발주 정보를 수집해서 사업기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데이터에는 사업기간, 기능 점수, 요구사항, 사업 금액, 투입 공수, 사업 품질 정보를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이나 정책기관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기능, 품질,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속성,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서 아키텍처 구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나 또는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드라이버니까. 그래서 관계를 보면 시스템 요구사항 중에서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있을 거고, 이 드라이버들이 아키텍처 설계에 영향을 주고, 그 아키텍처 설계로 아키텍처 문서와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을 추출합니다. 드라이버 목록에는 기능 요구사항, 제약사항, 품질 속성이 있습니다. 엔베디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미리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제품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합된 시스템. 음. 하드웨어 특징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발과 실행 플랫폼이 틀리고 다양한 플랫폼과 환경이 존재합니다. 광범위한 실행과 배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구현 패러다임이 상존합니다. 분명한 설계 모델이 부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별이 애매하고 코어 디자인 개념이 강합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보면 컴퓨터와 유사합니다. 프로세서, X86, ARM, DSP, FPG, 메모리,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 입력에는 센서가 들어갑니다. 센서, ADC, UART. 출력에는 LED, LCD, HDMI. 연결 장치는 USB,
I2C, DMA. 네트워크 장식은 LAN, WLAN, 블루투스. 소프트웨어 구성은 컴퓨터와 구성과 유사합니다.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미드웨어나 드라이버, 디버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생명 주기는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그리고 개발, 시스템 통합 및 테스팅, 평가 및 검증, 유지 보수 및 기능 첨가.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와 비슷하죠. 테스트 모델에는 데스V와 멀티V 있습니다. 데스V 상위에서 통합 검증하고 하위에서 상세 검증하는 것. 멀티V V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모델 V, 프로토타입, 최종 제품 V까지 세 가지. 자, 오토사 자동차의 성능과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독립성과 하드웨어 독립성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표준화를 통해서 ECU의 효율성과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위한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 독립성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위한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징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가 분리되어 있고 모델 기반 방법론이고 XML 문서로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구조 가져가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오토사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RT,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 ECU 업스트랙션 레이어, ECU 추상화 레이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앱스트랙션 레이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추상화 레이어,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치는 컴플렉스 드라이버, 그리고 맨 밑에 MCU. 자, 오토사 소프트웨어 오토사 SW-C 소프트웨어 C는 ECU에 매핑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RT는 정보 교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하고 BSW 서비스 레이어와 EAL 그리고 MCAL, CDD로 구성이 됩니다. 자, LAC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스크립팅이나 수동 프로세스 대신에 코드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축, 관리, 프로비저닝하는 IT 인프라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입니다. IT 인프라 프로비저닝 서비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구축, 관리,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 부각 배경으로는 시스템의 대규모화,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요구, 지속적 시스템의 통합, 동일한 반복 작업, 운영 품질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각이 됐죠. 워크플로우를 보면 코드, 그리고 버전 컨트롤하고 레포지토리에 를 운영하고 이것이 인테그레이트, 통합되고 디플로이, 배포됩니다. 중간 단계에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류를 보면 오케스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배포,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구성 관리, 부트스트래핑, 초기 설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 안전 무결성 수준, 실, 21508의 기능 안전 표준의 성능 척도입니다. 기능의 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4가지 등급을 통해 기능 안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4가지 등급을 통해 안전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유형에는 하드웨어 안전 무결성,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정 절차를 보면 개념을 도출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위험함 및 위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안전 요구사항을 할당합니다. 이 2가지 안전 요구사항 명세, 안전 요구사항 할당에서 실 요구사항에 정의하고 각 기능에 대해 할당을 합니다. 실 등급, 이거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 등급은 저빈도 모드와 고빈도 모드, 저빈도 작동 모드와 고빈도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요 범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5, 4, 3, 2, 여기는 9, 8, 7, 6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하드웨어,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어,
기본적인 용량과 성능 요구사항에 접목하도록 하드웨어의 성능과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 또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드웨어 규모 산정과 하드웨어 성능과 규모를 산정하는 거죠. 산정 방식 중요합니다. 수식 계산법, 사용자 등 규모 산정을 위한 요소를 토대로 용량 수치를 계산하고 보정치를 적용하는 방법, 참조법, 업무량에 따라서 대략적인 비슷한 시스템을 비교하고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 참조법, 시뮬레이션법, 대상 업무에 대해서 작업 모델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화이팅!